하나, 둘, 셋.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ADHD에 관련해서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제가 원래는 ADHD 영상을 더 안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ADHD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도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지도 않고 저의 경험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더 찍을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먹은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작년 9월 달부터 먹었으니까 이제 거의 11월? 그러면은 1년 2개월 됐네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약을 먹으면서 변화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부작용들?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약을 먹으면서 오는 어떤 이점들, 장점들, 효능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를 느껴가지고 이걸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계속 관리하고 먹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차로 적어놨는데 안 보이시죠? 적어놨고 읽어보자면 첫 번째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후에 최근에 약을 먹었던 초반과 달라진 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달라졌는데 부작용들이 더 커지고 장점들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게 약 효과 떨어지긴 하지만은 이 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요즘에 달라진 것들. 약을 처음 먹었을 때는 집중이 굉장히 잘 되고 뭐 그랬다고 했잖아요. 부작용들이 있지만. 근데 요즘에는 약을 제가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27, 36, 그다음에 45. 지금 45 먹고 있는데 약 올리는 이유는 전과 비교했을 때 효능이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36을 먹고 효능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뭔가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예전처럼. 그래서 45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의사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약을 올리는 거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은 약이라는 건 어쨌든 내성이 생기고 72가 최대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는 1년 정도 먹었는데 계속 올리는 거는 순간일 뿐이다. 내가 볼 때는 36이나 45가 적정약이나 적정량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그래서 45에서 멈췄어요, 지금. 어, 확실하게 말하면은 전보다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집중력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 차분하게 말하는 것도 힘들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힘들고요. 뭔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도 내가 계속 먹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실수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약을 놓고 와가지고 하루 못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먹기 전처럼 돌아갔다 이 느낌이 아니라 진짜 진짜 심하게 말하면 자살 충동 비슷하게까지 느낀, 뭔가 좀 그 정도의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문제가 크다라고 느낀 게 오늘이 10월 25일 수요일이죠.
월요일이었어요. 이틀 전에 그랬거든요. 약을 하루 안 먹으니까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다음날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그래서 어저께 먹으니까 다시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게 영원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약을 먹지 않았던 전보다 더 심해지는구나. 약을 먹지 않으면. 어, 그래서 좀 걱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간 약이라는 것도 내성이 생기고 지금 45ml를 먹고 있는데 45ml도 내성이 생기면은 뭐 올릴 수는 있겠죠. 45, 54, 뭐 63, 72. 근데 72까지 먹고 나서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럼 더 뭔가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 끝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언젠간 약을 멈춰야 되고 이 완치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를 안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저의 성향이란 말이죠. 그리고 약이라는 걸 그걸 보완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치유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감기에 걸려서 먹는 감기약 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이 약효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당장 갑자기 약을 중단하진 않을 거예요. 저의 목표는 내년까지는 일단 먹어보고 2년 그때까지는 계속 먹는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이제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플래너를 샀어요. 일기장 겸 플래너인데 하루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날 해야 할 일, 그다음에 생각 정리들, 오늘의 부족했던 점들이 뭔지 이렇게 뭔가 스스로 건설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살아보는 거.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약을 안 먹었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루가 망가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계획을 계속 세우고 하루하루 해야 될 일을 정해놓으니까 물론 집중이 안 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냥 마치 그 흘러가는 어떤 순서처럼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글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오늘 이거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월요일날 뭐 오늘은 수채화 3장 그리기, 뭐 오늘은 소묘 뭐 5장 그리기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집중이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야. 집중이 안 되는 거랑 하지 못하는 거랑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하면 돼요. 이게 좀 힘들 뿐이지. 계속 딴 생각이 나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하면 돼. 힘들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몸에 배이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약을 안 먹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속에 속 쓰리고 집중이 안 돼도 그림은 그렸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뇌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손의 문제란 말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만 끄적여도 그림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우는 거를 내가 약을 어쨌든 계속 먹기로 한 1년간 앞으로 1년 2024년까지는 그런 계획 세우는 거에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몸에 익혀놓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무의식적으로 담아놓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무작정 약 먹고 집중 잘 되네 그림 그려야지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능동적이게 약은 그 내가 세운 계획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 약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계획했던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계획을 얼마만큼 꼼꼼하게 세웠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오늘 이거 완성해야겠다, 오늘 얼굴 다 그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얼굴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준비 단계가 필요하지? 초벌은 어느 정도로 깔아야 되지? 눈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눈하고 코 위치는 피부의 색깔을 할 때 번트 엄버, 번트 시엔나를 쓸지, 뭐 로우 엄버를 쓸지, 블랙은 어느 정도, 화이트는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진짜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놓는 거죠. 그냥 본능적으로 오늘 얼굴 완성할 거야, 오늘 얼굴 다 그릴 거야 해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집중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집중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썼던 계획에서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원래는 그냥 얼굴 그리기였다면은 이제는 어 오늘은 얼굴 초벌 그릴 건데 화이트하고 번스 엄버를 섞어서 피부에 밑바탕 칠하기, 이게 마르고 나면은 번트 시엔나를 얹어서 중간 톤 칠하기, 마지막 날은 로우 엄버와 블랙을 섞어서 어두운,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집중력이 떨어져도 이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연구한 방법들, 예? 번트 시에너, 로우 엄버, 막 이렇게 해서 막 와인 레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색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명암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집중이 떨어져도. 그리고 집중이 계속 않아요. 제가 막상 그림을 그리면 또 거기에 엄청 몰두하게 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그거는 약을 먹기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뭔가에 꽂히면은 그걸 계속해서 하고, 뭐 게임이 됐든 운동이 됐든. 근데 이제 그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지. 그 의자까지 앉는 것도 힘들고 모든 일이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이 시간까지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쭉 하면 좋겠지만 졸리면 자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 그런 거지. 어쨌든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책상에 앉고 이 내가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을 쭉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세운 계획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좀 더 세분화를 시켜서 계획을 세우죠. 뭐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아니면 뭐 하루 중에서도 부분적인 시간을 나눠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말했죠. 어떻게 변했냐, 전과. 전과는 이제 약효가 많이 떨어졌어요. 집중도 떨어지고 극적인 드라마틱한 효과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먹지 않았을 때 그 어떤 후유증이 엄청 크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약을 1년 정도 더 먹어볼 거고, 그 사이 동안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약을 먹지 않고 내 집중력이 떨어져도 계획 세우는 습관을 이 약을 먹을 때 동안 조금 쌓아 놓으면은 약을 먹지 않아도 내 몸에 배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어떤 산만하고 뭔가 계획적으로 되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 하루들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플래너 말했죠. 플래너를 써가지고 매일 일기도 쓰고 다음날 계획도 쓰고, 그다음에 돌아보면서 뭐 부족했던 점도 쓰고요. 계속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일기 쓰고 다음날 계획 쓰기. 그리고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거는 그림 노트거든요. 이거는 블루자이언트 키링 일본 가서 뽑았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좀 그냥 완전 자유롭게,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일기도 쓰기 싫고 진짜 누워 있고 싶어, 그럴 때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그림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장미가 있죠. 이거는 만년필로 그렸어요. 수채화도 있고, 이렇게 계속 뭔가 뭐라도 끄적이는 거, 침대에 누워서 그냥 끄적인 거예요. 글도 막 쓰고 뭐 그냥 끄적였어, 그냥 계속.
글씨도 그냥 계속 글씨로 그림도 그렸어요. 글씨로 그림 그렸어요. 그냥 뭐라도 계속 끄적이는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침대 누워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장미도 그리고 장미, 눈, 얼굴 그냥 수업 시간이든 뭐 어디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거는 존 콜트레인 그리려고. 어쨌든 어딜 가도 이렇게 끄적입니다. 공책 하나 들고. 그냥 만년필을 샀어요. 그래서 이 끄적이는 노트,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뭐라도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무기력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이거라도 하니까 막 글이라도 쓰고 그림이라도 그리니까 조금 나아졌다. 그러다가 또 뭔가 영감이 떠오르거나 또 그리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건 또 나가서 그릴 수 있고, 이거를 여기에만 그리지 말고 더 큰 데서 그래도 A4 용지에 스케치라도 해보자, 막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만년필. 만년필을 샀는데 이게 왜 좋냐면요, 만년필을 사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게 그냥 펜하고 다른 게 잉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해진 각도, 그러니까 조금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잉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차분하게 글을 쓰지 않으면 잉크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무조건 차분해져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만년필을 쓸 때는 뭔가 탁 앉아가지고 일정한 템포로 잉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년필을 쓸 때는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저는 만년필을 거의 집에서만 써요. 딱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펜, 그리고 정해진 노래, 차분한 노래, 이렇게 딱 해서. 정말 혼란스러운 날들이 많겠죠. 뭐 했고. 하지만 자기 전 12시 딱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만년필 들고 일기를 쓰는 거야. 뭐라도 좋으니까 쓰는 거야. 내가 그날 얼마나 어지럽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도 딱 그 시간만큼은 내가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느꼈던 생각들, 그리고 내일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12시가 되면 무조건 쓰는 거야. 그 정해진 시간에. 12시가 아니어도 뭐 12시 10분이든 뭐 1시든 어쨌든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온 밤 자기 전에는 무조건 그거를 쓰고, 무조건 만년필로, 무조건 이 정해진 공책에, 이 정해진 형식에, 내가 정해진 형식이 있잖아요. 이 형식에 맞춰서 만년필로 차분하게 이쁜 글씨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계획적일 수 있다. 내일 해야 될 일도 미리 적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계획적으로 사는 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떤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거는 좀 많이 달라졌고, 저 살 빠진 거 같나요? 예전에 영상도 보면은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더 빠졌어요. 이게 약을 먹고 난 후로부터 식욕이 굉장히 감퇴했거든요. 살이 엄청 빠졌고, 또 달라진 거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식욕이 돌아오고 있어요. 원래는 제가 약 먹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점심 먹고 약을 먹고 저녁을 아예 안 먹었어요. 계란 2개 정도. 근데 요즘에는 식욕이 돌아왔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1년 동안 배고프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약을 안 먹으면 받지만은 약을 먹으면은 배고프다는 게 없고 뭔가 거부룩해. 뭔가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루 2끼 먹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막 많이 먹진 않지만 그래도 밥으로 먹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엄청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살 잘 찔 것 같거든요. 지금 몰골이 이게 그래서 달라진 게 많다. 그래서 하지만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언제까지 약이 의존할 수 없다는 거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에요. 그림을 잘 그릴 수만 있다면 그게 제 행복이거든요. 사실 집중력이 좋고 뭐 ADHD를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사회생활 안 해도 되고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아도 돼요.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해줘도 돼. 너 뭐 이렇게 산만해. 너 왜 이렇게 지각하고 그렇게 날 평가해도 상관이 없어. 난 내 그림만 잘 그리면 돼요. 막 그림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돼. 과제 내야 돼. 뭐 전시 나가야 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공부 못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돈이야 뭐 어떻게든 벌겠죠. 알바를 하든 뭐 노가다를 하든 그거는 그냥 내가 노력하기 나름이잖아. 그냥 저는 그냥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사회생활이고 이런 게 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는 약 먹는 거예요. 부작용 다 알고 언젠간 또다시 또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지만 내일 당장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내일 먹는 거고 뭐 1년 뒤에도 계속 먹어야 된다면 먹는 거고 그림이 제일 먼저예요. 뭐 내 몸이 망가지고 살이 빠지고 몰골이 앙상해지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언제 죽어도 사실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다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죠. 후회 없이 단 하루도 약을 먹고 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헛되이 부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작업 뭐 작업 노트 쓰고 글 쓰고 뭔가 계속 스스로 압박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또 오늘도 횡설 수술했어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도 이제 자러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